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중재팀 간호사 김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새로운 술기 도입에 따른 시술 간호 개념의 변화입니다. 사실 제목만 들으면 많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저희 뇌혈관 조영실에서 변화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 두 가지와 그에 따른 환자 간호의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캐스 3.0 뇌혈관 조영술의 소개. 두 번째, 혈관 천자 방법의 변화. 세 번째, 신경중재 클리닉 OMV 프로세스 및 환자 간호입니다. 첫 번째, 캐스 3.0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의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2세대 캐스 2.0은 현재 대부분의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러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는 3세대 캐스 3.0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캐스 4.0 자동화 시스템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3세대 캐스 3.0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캐스 2.0은 오픈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드 와이어가 카테터 내부에 있는 경우 조영제 주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와이어를 제거한 뒤 인젝션해야 하는 방식으로 조작의 단계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캐스 2.0 카테터의 내부는 항상 혈액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와이어 조작 시 혈전 및 공기색전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제거하였을 때 혈관의 굴곡에 의해 카테터가 목표 혈관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터를 고정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캐스 3.0 카테터를 개발했는데요. 기존 캐스 2.0과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카테터의 내경이 약 1.3배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 카테터의 내경은 4프렌치 0.041, 5프렌치 0.043인치인 반면 개발된 카테터의 내경은 5프렌치 0.054인치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이드 와이어 및 마이크로 카테터를 지닌 상태에서 혈관 조영 및 중재 시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캐스 3.0 개선 효과입니다. 첫 번째, 클로즈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실제 오프렌치 카테터를 이용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있는 시술대의 모습입니다. 가이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린지를 통한 인젝션, 컨트라스트 인젝터의 연결, 셀라인 플러싱까지도 모두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라인들을 다시 분리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클로즈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시술 중에는 카테터로 일정한 셀라인 플러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테터 내부는 헤파린이 믹스된 셀라인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이나 공기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 과정의 단순화입니다. 실제 오프렌치 캐스 3.0 카테터를 이용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터가 에올틱 아치에 위치하였습니다. 가이드 와이어가 카테터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로 조영제를 주입하여 로드맵 영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가이드 와이어를 라이트 ICA로 먼저 진입시킨 뒤 카테터를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가이드 와이어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 ICA 엔지오그램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캐스 3.0 카테터 덕분에 검사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캐스 3.0 카테터는 가이딩 카테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중재적 시술의 범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뇌혈관 조영술 검사 후 원스테이지로 중재적 시술을 바로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카테터 교체 없이 바로 풍선 카테터나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시킬 수 있어서 중재적 시술로의 전환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고 가이딩 카테터 사용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TFCA 사진을 보면 캐스 2.0에 비해 3.0에서는 블러드 로스도 거의 없고 매우 깔끔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캐스 3.0을 이용한 뇌혈관 조영술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술 시간의 감소, 환자 및 시술자의 피폭 선량 감소,
환자 안정성 확보, 빠른 학습 커브 및 어시스트 업무량 감소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뇌혈관 조영술의 첫 번째 변화인 캐스 3.0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혈관 천자 방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뇌혈관 조영실에서는 최근 라디알 아테리 천자법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혈관 조영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천자 방법은 페모랄 아테리 천자법입니다. 대퇴동맥이라는 큰 혈관에 접근함으로써 혈관 천자 및 두꺼운 시스 삽입까지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술 후 최소 3시간 이상 침상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출혈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비만하거나 대퇴장골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 천자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목혈관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라인을 잡는 요골동맥인 라디알 아테리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라디알 아테리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환자가 손목을 풀 익스텐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환자의 자세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장시간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혈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가 지나가는 스노박스의 위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을 때 손목 쪽 움푹 패인 부위로 펄스가 느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이 천자법의 장점으로는 환자의 왼쪽 손목을 통한 시술 시에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술자는 누워있는 환자의 오른쪽 편에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페모랄이든 라디알이든 주로 환자의 오른쪽 편을 천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왼쪽 손목을 배 위로 올린 자세를 취해 시술자가 환자의 왼쪽 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 왼쪽 천자법입니다. 먼저 환자의 왼쪽 손목 아래 중방을 이용하여 높이를 맞추고 테이프로 고정하여 손목을 배 위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스노박스 주위로 소독을 시행하고 소독포를 덮은 모습입니다.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를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 천자를 시행하고 5프렌치 시스를 삽입한 모습입니다. 왼쪽 혈관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처럼 환자의 자세가 편안하다는 점 이외에도 시술 후 ABR이 필요 없다는 점, 압박 지혈이 용이하고 톨처스한 에올틱 아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왼쪽 내경동맥 접근이 어려워 보통 왼쪽은 CCA 엔지오그라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얇고 가늘어 시술 중 바소스파즘이 생길 수 있고 큰 시술 기구를 삽입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오른쪽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 접근법으로 버테브라 엔지오그라피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원베슬 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혹은 당일 퇴원 환자의 경우에서 디스탈 라디알 아테리 접근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알 아테리 천자 시 고려사항입니다. 검사 전 환자에게 트랜스 라디알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초음파 등 보조 의료 장비가 필요하고 바소스파즘 예방을 위해 IV 약물을 준비해야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솝틴 NTG를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관 천자 방법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저희 신경중재팀에서 개발한 플러깅 헤어 와이어를 이용한 혈관 내 삽입 기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대퇴동맥 천자 방법은 주로 셀딩거 테크닉으로 스타일렛이 동맥의 포스테리어 월까지 천자하게 되고 스타일렛을 천천히 뒤로 빼면서 블러드 리거지를 확인하며 혈관에 진입하게 됩니다. 포스테리어 월 천자에 따른 혈관 내 출혈, 혈종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혈관 카테터에 15cm 길이의 플러깅 헤어 와이어를 결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안테리얼 월이 천자되었을 때 헤어 와이어를 혈관으로 삽입하고 헤어 와이어가 가이드가 된 상태로 카테터 시스를 삽입함으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신경중재 클리닉 OMV 환자 간호입니다. OMV란 아웃페이션트 뉴로바스큘라의 줄임말로 당일 입원, 당일 검사, 당일 퇴원이 가능한 환자 진료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1일 4개 슬롯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수 3인, 전문의 2인,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혈관 중재 클리닉 외래 진료 후 혈관 조영실 내 위치한 당일 입원 관찰실에 입실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시행 후 다시 관찰실에서 회복 후 귀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탁과로 입원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진행하는 경우와 OMV로 진행하는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CT나 MR상에서 뇌동맥류를 진단받은 환자는 보통 신경과나 신경외과 외래를 내원하게 됩니다. 입원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고 퇴원까지 2박 3일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병동 입원 대기 상황에 따라 혹은 검사 스케줄 상황에 따라 평균 한 달 정도의 검사 대기 시간을 갖게 됩니다. OMV 프로세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루트입니다. 당일 입원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검사 및 퇴원은 원데이로 진행이 됩니다. 검사 대기 시간은 평균 일주일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당일 외래 진료 후 당일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뒤 애뉴리즘 엠보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재입원장이 발부되어 치료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반드시 입원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OMV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도 환자에게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OMV 프로세스의 특징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뇌혈관 조영술을 위한 검사 대기 일수의 감소. 두 번째, 신속한 진단 검사를 통해 치료 계획 수립의 시간 단축. 세 번째, 재원 기간 단축을 통한 의료 비용 절감. 네 번째, 병상 가동률 증가로 인한 병원 수익 증대입니다. OMV 환자 간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혈관 조영술 환자 간호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OMV 간호사실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귀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조영제 과민 반응 그리고 천자 부위 출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약 환자가 귀가 후 지연성으로 조영제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면 소량의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자 부위 출혈에 대해서는 압박지혈법에 대해 교육하고 출혈이 멎지 않는 경우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검사 후 잘 회복하여 외래에 다시 내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OMV 환자의 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OMV 환자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술기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화된 캐스 3.0 뇌혈관 조영술로 인해 시술 합병증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는 점, 라디알 아테리 접근법으로 인해 환자가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OMV에 내원하는 환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환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뇌혈관 조영실에서는 당일 입원 회복실 리모델링을 통해 OMV 슬롯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뇌혈관 조영실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 뿌듯하고 항상 도움 주시는 교수님들과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